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고 있는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은 광고료가 1원 한 장 붙지 않는 아주 특별한 채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우선 유튜버를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으로 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바는요. 제가 올리는 이야기가 여러분들께서 공감이 가시고 이야기는 좀 우리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무차별적으로 주변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은 저작권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희 방송의 저작권은 제가 모두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고 방송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제 방송 가져다가 무슨 재편집을 하시던 제 얼굴을 오려 붙이던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제 방송이 필요하면 밑에다가 일본어 자막을 넣어주시고 본인의 방송으로 틀으셔도 되고요. 영자 자막을 넣어서 또 미국 쪽으로 송출해서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그 워싱턴에 있는 저의 그 오래된 특수 분야의 친구들은 이미 저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친절하게 저의 방송을 영어 자막까지 달아서 보내줄 일 있으면 그렇게 보내주세요. 중고 자막도 좋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중국어 자막이 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제 방송을 보시고 그럴 의사가 있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재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중국 경제는 미국을 능가할 수 없다. 中共的经济无法超越美国. 이런 뜻입니다. 중국의, 즉 중국 공산당의 경제는 미국을 능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鉴于中国目前的经济和外交问题以及美国的势力，经济界曾经一度热力的中国在经济上超越美国已不再是板上钉钉的事儿. 현재 중국의 경제 외교적 문제와 미국의 하드 파워로 볼 때 한때 경제계에서 뜨거운 논의가 되었던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확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作为2049年的中共目标的一部分，中共党习近平希望中国超越美国，成为世界最大经济体。现在许多专家认为，由于中共经济和政治因素的综合影响，以及北京外交实力的下降，中共将无法实现这个目标。在中国追赶能力减弱的同时，美国经济依然保持强劲势头。 중국 공산당 지도자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2049년 목표의 일환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적, 정치적 요인과 중국의 외교적 약화로 인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 능력이 약해지고 있는 반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中国经济尚未从具有极强破坏性的 COVID-19 强制封控中完全恢复过来，而习近平实施封控的时间比其他国家都是更长。由于封控时间过长且不可预测，许多公司和国家开始将至少部分供应链或制造业
牵连中国. 중국 경제는 시진핑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오랫동안 부과한 파괴적인 코로나19로 인해 봉쇄 조치에서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고 예측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많은 기업과 국가에서 최소한의 공급망이나 제조시설의 일부를 중국 밖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当中共重新开放时，新的供求体系已经建立了。墨西哥和印度等国从中获益，留在中国的制造业受到了全球经济放缓的负面影响。中共政府目前正是处在制造业和出口萎缩的情况下，维持就业水平并刺激经济增长. 중국이 경제를 재개하자 새로운 수요 공급 시스템이 구축되고 멕시코와 인도 같은 국가의 이익이 되었습니다. 중국에 남아있는 제조업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제조업과 수출이 위축되는 가운데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在出口总量下降的同时，债务也在增加。债务与国内生产总值的比率达到了 286.1%。地方政府正想设法应对债务危机。通常情况下，房地产销售将有助于偿还这些债务。然而，占全国经济总量 20% 的房地产业却在呈螺旋式下滑。负债超过3000个亿美元的房地产巨头中，中国恒大已被勒令清算资产的。 전체 수출이 감소한 반면 부채도 늘어나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86.1%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부채 위기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보통 부동산을 팔면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나라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이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3천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거대한 부동산 기업 차이나 에버그란데 헝다죠. 차이나 에버그란데가 자산을 청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负债650个亿美元的主要影子银行中植集团也宣布破产，引发了人们对整个金融体系稳定性的担忧。基金经理们越来越多的使用不可逆 unrevertible 一词来形容中国金融市场，因为中国市场已经出现了持续抛售的趋势。基准 MSCI 中国股票指数自2021年达到峰值以来，已累计下跌近2万个亿美元。 부채 650억 달러를 안고 있는 주요 그림자 은행인 중지그룹의 파산을 선언해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금융시장을 설명하기 위해 펀드 매니저들은 점점 더 되돌릴 수 없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MSCI 중국 주가 지수는 2021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거의 2조 달러나 하락을 하였습니다. 外交上，中共在南海问题上处处别人的外交政策，以及与美国、台湾、菲律宾、日本和越南等国的争端，将导
指中共政权类孤立的。随着朋友和外交盟友的减少，投资和贸易也受到明显影响。 외교적으로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인 외교 정책과 미국, 대만, 필리핀, 일본, 베트남의 분쟁으로 말미암아서 중국 공산당 정권이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친구와 외교 동맹이 줄어들면서 투자와 무역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例如在南韩在中共及其代理人北韩的一再威胁下，南韩与中国的贸易、投资甚至学生交流都在明显的减少。随着欧盟各成员国、澳洲和日本逐渐寻求减少对中共的依赖，中共对这些国家的持续威胁也正在转化成经济损失。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그 대리인인 북한의 반복적인 위협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무역, 투자, 심지어 학생 교류까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EU 회원국 호주, 일본이 점차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인 위협은 경제적인 손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与此同时，中共在全国范围内强推民族主义，事实上驱赶外国品牌，合理化美国汽车制造商和苹果等大型跨越公司在中国的收益一大不如前。这些公司中的许多成员正将重点转向印度、新兴经济体、美国或墨西哥等自由经济体。 동시에 중국 공산당은 전국적으로 민족주의를 밀어붙이면서 사실상 외국 브랜드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 중국 애플 등 다국적 대기업들의 이익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들 기업 중 다수는 인도, 신흥경제국 혹은 미국 또는 멕시코와 같은 자유경제로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中国实现其经济目标的能力在很大程度上有赖于中共努力重塑基于规则的国际秩序，以更好地迎合中共政权的偏好。 중국이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은 주로 정권의 선호에 더 적합하도록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在这个转变过程中，一带一路倡议发挥了重要作用。然而，事实上，一带一路倡议并没有按照习近平的设想取得进展。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1대1로의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대1로 구상은 시진핑이 구상한 대로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由于承诺的 GDP 增长未能实现，一带一路倡议许多沿线国家正面临财政困难，一些国家发现自己陷入财政困境，一带一路倡议项目仍未完成，而创收取决于项目的完成情况，因此需要进一步借贷从而形成滚雪球般的金融窘境。 1대1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많은 국가들은 약속된 GDP 성장이 실현되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1대1로 이니셔티브, 즉 One Belt and One Road 이니셔티브 프로젝트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수익 창출이 프로젝트 완료에 의존하여 추가 차입이 필요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看到其他国家所经历的负面影响，一些国家选择取消参与“一带一路”倡议项目。尽管中共政府总是强调最初签署倡议的国家数量众多，然而事实上，许多国家并未推进其项目。此外，中国的贷款人现在面临着价值数千个亿美元的债务，这些债务可能无法收回。 다른 국가들이 경험했던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 일부 국가에서는 1대1로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참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처음에 이 계획에 서명하였던 국가의 수가 많다라는 점을 항상 강조해왔지만 실제로는 많은 국가가 이 1대1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출 기관들은 현재 회수할 수 없는 수천억 달러 상당의 부채에 직면해 있습니다.而在内政方面，中国正面临通货紧缩、创纪录的青年失业率和急剧下降的出生率等社会问题。出生率的下降和预期寿命的延长正将中国推向老龄化危机，据使退休人员将多于在职人员。虽然创新有可能成就中国经济，然而外国这些投资明显萎缩，外国公司对在中国这下开展业务兴趣大幅度减弱，意味着从海外流入的新技术和新资金越来越少。 국내적으로 디플레이션, 기록적인 청년 실업, 급격한 출산율 감소 등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출산율 감소와 기대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중국은 고령화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보다는 은퇴하게 될 것입니다. 혁신이 중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사업을 수행하려는 외국 기업들의 관심도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기술과 신규 자금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此外，中共政权在经济衰退时一向倾向于支持国有企业，这使得众多私营企业被边缘化。一般而言，私营企业会借此推动创新，引入争辩游戏剧规则的新型理念和技术。 또한 중국 공산당 정권은 경기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이로 인해서 소외시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혁신을 주도하고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从历史上看，美国的优势在移民，而这个趋势在中国正在急剧下降。当私营企业在其他地方受到压制时，或者当企业家感到在本国受到限制时，他们往往会转向美国，带来他们的远见和优势。人才的涌入是美国继续成为世界上最具创新精神的国家的众多因素之一。 역사적으로 미국의 강점은 이민에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민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민간 기업이
다른 곳에서 억압을 받거나 기업가가 본국에서 제한을 느낄 때 그들은 종종 자신들의 비전과 이점을 가지고 미국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러한 인재 유입은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가 되는 많은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另外，美国是全球75个家具最具创新能力公司的大本营。按实际美元价值计算，美国也是研发支出最高的国家，研发支出占国内生产总值的比例在全球排名第3。 또한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75개 기업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실질적인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높은 연구개발 자금 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GDP 비중으로는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相比之下，中国排名第14位。尽管存在政治分歧以及新出现的毒品和犯罪问题，然而在 COVID 全球疫情期间和之后，美国经济与其他西方经济体相比仍保持了强劲的增长势头。此外，美国的行政和司法体系依然健全，能够确保产权和保护知识产权，这使得流入美国的外国直接投资多于中国。이에 비해 중국은 세계 14위입니다. 정치적 분열과 새로운 마약 및 범죄의 문제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이후에 다른 서구 경제에 비해 강한 성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의 행정 및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고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어 중국보다 미국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最后，尽管中国的 GDP 增长率高于美国，然而美国的经济规模更大。这意味着即使较小比例的增长也代表着更大的实际经济总量。要迎头赶上美国，中共必须解决内部经济挑战和外部外交问题。然而习近平似乎对此一心赶上。志不在此。 마지막으로 중국의 GDP 성장률은 미국보다 높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규모는 더 크기 때문에 성장률이 작을수록 실질 경제 총기가 더 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이 내부 경제 문제와 외부 외교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는데 시진핑은 이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할 의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은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안토니오 그레이스포라고 하는 그 경제학 교수이자 중국 경제 분석 전문가가 쓰신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지금 중국 매체 인용이 되고 해서 오늘 제가 중국어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알려줬습니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 중국의 현실, 중국의 어떤 모습인지 좀 이해가 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방면의 관료들이나 또 대기업의 총수들께서 지금 빠른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빠른 대처. 다른 게 아니라 지금 SK가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빨리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빼와야 됩니다. 빼와서 지금 용인과 경기 평택 일대에 만들어지는 그 거대한 AI 클러스터 안에 그쪽에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안에 옮기고 사실 솔직히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는요. 미국에 진출하려는 SK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들도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십시오. 일본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대략 한 20여 년 사이에 미국의 치밀한 작전 하에서 일본이 갖고 있던 뭐 산요, 도시바, 뭐 소니, 파나소니, 뭐 미쯔비시, 뭐 한 그 걸출하고 역량이 있었던 그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 컴퓨터 회사 이런 회사들이요. 미국의 장기전에 말해서 전부 다 말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번에 그 미국의 그 여성 그 상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요. 반도체 관련된 컴퓨터 관련된 미래의 제4차 산업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A부터 Z까지 미국이 다 장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요. 사실 부모 자식 간도 필요 없고 뭐 동맹 혈맹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편 걸 다 빼떨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실질적인 외교, 실익을 취할 수 있는 외교를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자명하죠. 그런데 지금처럼 러시아에 좀 위협이 있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엔드 유저로서 최종 사용자의 서티피케이션, 증명서를 써준다 그래도 미국이 요청하는 물건을 안 내주는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소리 한다 그러죠. 야, 대한민국, 너네들 6.25 전쟁 잊었니? 우리가 1950년도 너네 나라가 거지 나라에서 그 공산화로 되어가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래도 너희 나라의 지도자 이승만이의 간곡한 요청이 있고 특히나 더글라스 맥카서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과 있었던 그 특별한 인연. 왜냐하면 그 맥카서 형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맥카더가 뭐 아무리 연합군 사령관 일본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총수였다 하더라도요. 더글라스 맥카더는 이승만 앞에서 그냥 동생이에요, 동생. 그러니까 사석에서는 야 더글라스 하고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았는데요. 지금 심지어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야 한국, 너네 6.25 전쟁 잊어버렸어? 그때 우리 젊은 애들이 얼마나 와서 니네 나라에서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구가 돼서 평생을 불편하게 사는지 잊어버렸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교가 대통령이 국빈 숭방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제가 지금 중국에서 벌어진 이런 상황을 갖다가 얘기해야 되는데 정확합니다. 중국의 경제无法超越美国예요. 중국의 경제가 미국을 초월할,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결국에 중국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있으면 모조리 다 떨어지겠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반중 친미를 정확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혹자들은 미국도 지금 정상이 아니니까 미국 저것들도 미친 것들이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발 그런 좀 그 경박한 말씀들 안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무슨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되면 뭐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뭐 미국의 이익만 취해서 뭐 우리한테 손해 줄 거라는데요. 트럼프 정권 때 트럼프가 그렇게 김정일도 만나주고 이렇게 막 분노와 화염으로 막 몰아치다가 또 열어주고 만나주고 했던 거는요. 정말로 거짓말을 일삼는 문재인과 정의용, 서훈 이런 놈들에 대한 분개 때문에 그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요. 좀 그런 그 모자라는 애들이 방송하는 그 미국의 CNN, 뉴욕타임즈, 뭐 월스트리트 저널 아니 워싱턴 타임즈 이런 것을 그냥 컨트롤 C 카피해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썩어 빠진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에 기만당하시면 안 돼요. 제발 좀 미국도 관심 있으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브레이트바트라는 그런 뉴스가 있어요. 그다음에 뉴스맥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힐이라고 해서 미국 워싱턴의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보도해 주는 그런 매체들이 있다고요. 굳이 그래도 본다 하면은 뭐 블룸버그나 뭐 월스트리트 저널 정도 조금 해더라도 그것들도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대로 된 또 이포크 타임이라고요. 중국에 또 신기원 15라고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대기원 15로 나가고 있고요. 따지위엔 15라고 하는 중국말로도 지금 발행되는 전 세계 30여 개, 한 40개국 정도의
발행되는 미국에서 발행 부수 제4위죠. 그런 이포크 타임즈도 좀 보시고 와야 될 텐데 안 봐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다못해 어플도요. 이포크 타임 한글판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내려서 보시고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KBS, MBC 조중동에서 떠드는 그런 편향된 그리고 제가 왜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 이런 거 보지 말라 그래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요. 한국 기사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사는 머리 시꺼먼 한국 특파원들이 써서 그렇게 해서 본사를 송고해 갖고 기사로 채택되면 그 신문에 실리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기사 송고하는 애들의 지적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냥 알량하게 내가 좀 이렇게 좌파스러운 말을 하고 좌파스러운 견지에서 기사를 취재를 하고 좀 이런 그 종북스러운 좌파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되면 나도 좀 지식인으로 인정받을 것 같다.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이런 그 모자라는 아이들이 그 정말 특파원에 해당하는 급여도 아닌 그 싸구려로 거의 여기서 좀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글을 쓰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실던 워싱턴 포스트에 하던 워싱턴 타임즈는 좀 다릅니다. 문선명 통일교재단에서 하지만 그래도 워싱턴 타임은 그래도 많이 한반도에 정확한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마치 우리 코리아 타임즈가 하듯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외국 언론도요. 좀 가려가면서 좀 읽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보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립니다. 잘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헛된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